가나는 근대 권력 분립 사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권력 분립하면 로크하고 몽테스키에가 떠올라야겠죠. 가번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적법하게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겨지며 공공선, 모두의 행복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제정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리된다. 뒷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입법권을 더 강조하고 중시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입법권이 우선이에요. 그럼 이제 집행권 안에는 입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이 포함이 됩니다. 사법권, 동맹권, 외교권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가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라면 나는 느껴지겠죠. 동일한 인간 또는 집단에 의해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될 때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에도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자유는 입법, 사법, 행정권 3권이 분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몽테스키우의 3권 분립 사상입니다. 1번 가는 의회 권력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절대적인 권력? 이거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가가 로크죠. 로크는 천부 인권을 군주에게 전부 양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 양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 양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로크가 아니라요. 홉스입니다. 홉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입법권 우위를 통해 국민주권을 주장. 입법권 우위면서 국민주권이면 이건 로크니까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겠죠. 3번 나는 통치기구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그러니까 입법기능, 행정기능, 집행기능이죠. 그 다음에 적용기능, 사법기능, 사법기능을 통해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분할과 견제를 추구한다. 정답입니다. 맞는 거. 4번 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아니죠. 가는 지금 로크의 이권 분립이라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의원내각제가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의원내각제 자체도 상권 분립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걸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엄격히 독립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사법부를 엄격히 독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사이가 좋냐 나쁘냐 이거 가지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상권 분립을 실현해 나가는 건데 다만 방법상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죠. 따라서 가번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나는 전혀 의원내각제에서 잘 구현되고 있다가 아니라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모두 권력분립제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죠? 11번.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자치의 원리. 자치의 원리가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시민혁명 이후, 그러면 이제 이건 대의제죠. 같아? 그거 하나 넘어가야겠네. 네, 넘어갑니다. 네. 수정한다고 하면서 수정을 못했네. 자, 12번으로 갈게요.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 국민소환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공부했고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민투표. 그리고 국민투표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나에다가 이거 하나 쓰세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레퍼렌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또 다른 거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 국민투표는요 레퍼렌덤이에요. 그럼 레퍼렌덤은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국민투표를 인정합니다. 이걸 레퍼렌덤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실시합니다. 두 번째, 국가의 안위에 대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할 때,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 하나 있죠. 이 사람, 보통 사람 밀어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중간에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대. 국민들은 믿을만하네. 바보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시할 수 있는 나라도 있어. 그런 나라는 이름이 달라. 이 이름 얘기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냥 레퍼렌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우리나라 국민투표는 뭐다? 레퍼렌덤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실시할 수 없어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걸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소개하니까. 자, 그러면 11번에 11번이 아니지. 12번에 나번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투표제로서 레퍼렌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아봅니다. 1번 가는 국민소환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민소환제와 유사하다. 그러죠. 주민소환제나 국민소환제나 유사한데 실시되고 있는 건 주민소환만 실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이걸 국민 발안 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공화국 때 경험만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어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3번은 국민 발안 제도입니다. 4번 공부거리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를 시행한다.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레퍼렌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국민투표를 레퍼렌덤이라 한다. 13번으로 갑니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가번을 보니까 프랑스 인권선언 이렇게 돼 있고 나번을 보니까 미국 독립선언 이렇게 돼 있네요. 간단하게 이걸 먼저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먼저 요거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미국 독립선언이나 이거 모두 시민혁명의 결과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괄호넣기 복습. 제가 칠판에다 여러 번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저게 무슨 그림인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빈칸 넣기 해봅시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거죠. 시민혁명의 뿌리는 뭐죠? 천부인권사상이잖아요. 그죠? 이 천부인권사상에 의해서 천부인권 즉 이 천부인권사상을 다른 말로는 자연법사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과 비교할 것이 아까 뭐였어요? 실정법사상 또는 실정권사상.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초국가적 기본권. 이걸 한 국가 내 기본권.
그래서 이건 초국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고, 이건 실정법이니까 나라마다 그 실정에 따라 달라요. 농경국가냐 목축국가에 따라 달라. 그리고 상대적인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이 천부인권은, 자연권은 헌법에 없더라도 보장되죠. 포괄적 권리. 얘는 열거적, 개별적 권리. 그럼 이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에 해당되는 거 네 가지. 인간을 주는 것 같이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실정권 세 가지가 있었죠. 사회권, 삼정권, 청구권.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됐어요. 그럼 이제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천부인권이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명목론으로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사회계약설이라고요. 사회계약론이라고도 하고 사회계약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설과 비교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국가의 성립 이론에서요, 사회계약설은 이거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자연발생설이 있어요. 이 자연발생설과 대립되는 게 바로 사회계약설이라고.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은 계약을 통해서 국가라는 집단,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자연발생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거죠. 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되죠. 이 사람들. 그래서 사회계약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어떤 상태를 가정하냐면 자연 상태를 가정해요. 자연 상태라는 것을,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홉스도 태어나니까 영국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되지 전에 이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정한 거야. 가정해놓고 보니까 이 자연 상태는 홉스가 보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더래요. 왜 투쟁 상태라냐면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악한 존재다 보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투쟁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생명권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자는 거야. 그러면 이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자는 건데,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군주는 개입돼야 안 돼요. 군주는 개입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자연 상태라고. 그럼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일진, 이게 생길 거라고. 그럼 이 왕초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거 다 주자. 돈도 다 주고. 생명, 재산, 모든, 권리를 왕초, 군주에게 맡기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스스로 계약한 것이지 군주가 개입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절대 군주제가 등장하는 거죠. 절대 군주제. 그러니까 절대 군주제니까 군주 주권론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군주 주권론을 주장한 게 그게 바로 홉스란 말이에요. 홉스. 그러니까 군주에게 저항하면 돼야 안 돼요.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저항권이 인정이 안 돼. 권력 분립 인정돼야 안 돼요. 권력 분립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홉스식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홉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후배되는 로크가 자연 상태를 다르게 봐요. 투쟁도 있지만 평화도 있다.
근데 이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죠. 왜 불완전한 평화냐면, 로크는 이게 백지 이론을 주장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악해진다는 거야. 근데 후천적으로 악해지는 이유가 있대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후천적으로 악해진대. 여러분, 불가인가? 불교에 보면 삼악인가?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진, 성냄,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로크도 이게 불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끗한 백지 상태로 사람은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탐욕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진대요. 자연 상태가 혼란에 빠진대.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계약을 해야 된대. 그러면 이때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주가 있대요. 군주와 인민들 간의 계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군주가 계약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군주를 불러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권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홉스에서는 저항권이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또 하나 합시다. 인민들이 사회계약을 할 때 전부 인권을 전부 양도해야 되죠. 전부 양도해야 된다고. 이걸 전부 양도설이라고 해요. 전부 양도설을 따라서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는데, 여기에서는 전부 양도가 아니라 전부 양도하고 여기서 일부 양도설로 해야죠. 일부 양도해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인민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권이 등장하게 되고 권력 분립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프랑스 사람인 루소가 로크 편을 들면서 자연 상태를 투쟁과 평화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통적인 목표는 다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실에서 추구하는 가치는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한 사람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것을 공공선이라고 표현했고, 이 공공선을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일반의지라는 말을 써요. 일반의지.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루소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일반의지는 선을 향한다, 악을 향한다? 선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 이게 서양에서는 보기 드문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성악설이 지배하잖아요. 근데 보기 드문 게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 상태야말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래요. 어라? 그럼 사회계획 필요가 없잖아. 자연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연 상태가 지금은 국가라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여기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되냐면 사유재산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게 사유재산제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이 있다고. 우리 마누라는 내 소유권이에요. 나는 우리 마누라 소유권이에요. 이게 소유권 관계로 성립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 내 거 따지잖아요. 특히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런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자유와 평화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때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인민들 간이에요.
계약 당사자는 군주가 개입되지 않아요. 인민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양도서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했을까요? 직접 민주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데 무슨 천부인권을 양도하고 말고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항권 아무 의미 없어요. 권력분립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루소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계약서 이렇게 번창하면서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슈바를 확 뿌리는 사상이 또 하나 등장해요. 슈바를 확 뿌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들이 살고 있던 당시는 이 군주국가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군주제 하에서 이 신분제도 때문에 억압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맞다. 사회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없앨 걸 없애자. 바꾼 걸 바꾸자. 나는 계몽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 사상이 그냥 확 번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뭘 없애자? 구제도, 잘못된 제도, 옛날 제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분제를 타파하자는 거죠. 이거 없애자는 거예요. 이걸 없애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는 사회를,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된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그러면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이거 없애야겠죠. 이거 없애려면 이제 시민들이 뭉쳐야겠죠. 피지배계급들이 뭉쳐야겠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시민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영국이 제일 빠르죠.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헌이 권리장전. 이 권리장전에 의해서 입헌 군주제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조하죠. 그래서 국왕 분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고 입헌 군주제 바탕을 두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미국의 독립전쟁이고 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최초로 행복추구권이 여기에서 명시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복추구권이 명시된 게 독립선언서고 이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미국은 민주공화제가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형적인 정부 형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뭘까요? 변형적인 정부 형태겠지. 이 두 가지만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완성이 되죠.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혁명은 완성이 돼요.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인권선언서가 만들어지고 이 인권선언서에서 추구하는 이념은 프리덤, 자유. 프랑스 깃발 3개, 3색기, 뭐였더라? 파란색, 프리덤, 그 다음에 하얀색, 이퀄리티, 평등, 그 다음에 빨간색, 형제, 오케이. 박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브라들리라고. 형제 간의 사랑. 우리가 남이가 이거라고. 이게 민족주의 출발이에요. 민족주의. 우리끼리. 그러면서 이 인권선언서에 의해서 입헌 공화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헌 공화제.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랑스식 국가 형태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지금 완성된 것은 드골 헌법에 의해서 완성된 건데 이원 집정부제. 이건 전형적이 아니라 변형적인 정부 형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주체는 부르주아죠.
시민계급. 이 부르주아가 이걸 성공시킨 후에, 성공 이후에 이걸 또 성공시키죠. 산업혁명. 우리 공부한 대로 소로로 만드는 걸 기계로 만들고, 장작을 태워서 열을 내던 것을 석유나 석탄, 에너지, 혁명을 이끌어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들이 이제 목소리 높이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 목소리 높이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는 뭘 요구하냐면 자본주의를 요구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이게 수레의 양 바뀌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발전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만 발전해도 안 돼요. 이게 같이 굴러가야 돼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시민계급의 요구에 대해서 확립이 되는데, 이때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죠. 제한된 민주주의죠. 뭐가 제한됐죠? 여성, 노동자, 농민. 이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게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고, 100년에 걸쳐 계속된 결과 1928년에 1828년부터 1928년 100년 외국에서 결국 뭐가 실시가 되냐면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거예요. 자, 이 보통선거 실시가 갖는 의미는 뭐다? 그렇죠. 대중민주주의죠. 이제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매스 데모크라시, 대중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확립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선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선거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국이 1928년, 오히려 미국이 20년, 1920년 빨라요. 우리 한국은 48년, 1948년. 영국하고 2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최초로 보통선거, 이게 한번 신문에 나왔었어요. 우리 책이 없는데.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한 나라였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뼈대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도 쭉쭉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13번 문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가번을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다. 이 한 문장만 보더라도 바로 느껴져야 돼요.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든 정치적 결선은 재산권, 압제 등에 대한 저항권 나왔죠. 그 다음에 침해할 수 없는 권리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 생략. 그 다음에 나번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행복을 추구할 나와 있죠. 행복 추구, 이걸 최초로 명문화한 문헌이 미국의 독립선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 나라만 나와 있네요. 프랑스 대혁명 결과하고 미국의 독립전쟁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옳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가는 프랑스죠. 전제 군주정을 입헌 군주정으로 전환시켰다. 아니지. 전제 군주정에서 루이 14세 16세에서 뭘로 바뀌었죠? 입헌 공화정으로 바뀌었죠. 입헌 군주정은 뭐죠? 영국. 입헌 군주정은 영국. 여기 있잖아, 여기. 입헌 군주정, 입헌 군주제, 영국. 프랑스는 입헌 공화제란 말이에요. 공화제, 또 공화정. 2번 가와 달리 나는, 프랑스와 달리 미국은 천부인권 사상의 기초, 아니야, 둘 다다 천부인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번 신분제 폐지, 가는 신분제 폐지, 나는 보통선거는 한참 뒤에 일입니다. 가번 신분제 폐지는 맞아. 근데 나가 미국의 보통선거의 확립을 가져왔다. 이게 아니라 보통선거 확립은 차티스트 운동이죠. 영국의
참정권 확대 운동. 4번 가나보드 전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유이념을 추청하였다. 개인의 자유. 정답. 14번 가와 나의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가번 인간은 국가를 떠나 살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고 국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 정도 읽으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모르겠어요? 정치적 동물 나오고 국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따라서 국가의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을 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공동생활제이다. 하지만 민회는 회원이 되고 행정과 재판에 관직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아테네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선배가 누구죠? 플라톤 그 선배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아테네인데 그 당시 아테네는 민회식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민회식 직접 민주정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실패하면 뭘로 되죠? 중의정치가 돼버리거든. 우매한 백성대라는 정치가 돼버려요. 그 플라톤 얘기가 그거잖아. 어느 마을에 전부 애꿀만 하러.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가니까 병신이라는 거야. 근데 누가 병신이야? 눈 하나 있는 게 병신이잖아. 근데 그 마을이 전부 눈 하나만 있어. 눈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수결의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이 그 재판에서 사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자기 스승의 그 사약 받는 걸 보고 민주주의를 혐오한다고.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귀족주의가. 소수 엘리트가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를 굉장히 동경하잖아요. 이 스파르타가 소수 귀족 정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이제 누구랑 손잡죠? 누구의 그 사부가 되지?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정치에 손을 대는 순간 학자들은 비참해져요. 이거 배워야 돼. 학자는 학교에 있어야 돼요. 그만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삶을 비참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죽잖아요. 정적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디다가 또 이렇게 넣었어? 14번이던가요? 예, 14번에 가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인데,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아테네의 민의식 직접 민정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번, 자연상태 나오니까, 이건 사회계약설 같으네. 자연상태는 사회계약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누리고 자연법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연적 권력을 대표 위임함으로써 정치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이 세 가지를 강조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래요. 재산권. 근데 사회계약설은 생명보다 자유보다 재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사람이 로크예요. 좀 특이하죠? 재산권 강조한 사람이 로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서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시민의 범주는 가보다 나에서 확장되었다. 아테네보다 근대 시민사회에서 확장되었죠. 왜냐하면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게 고대 아테네인데 근대에서는 노예는 없잖아. 따라서 그 시민의 범주가 근대에서 좀 더 확장됐다는 거 맞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에서 국가는 자연 질서로 정당화된다. 아니지. 나는 사회계약설이잖아. 사회계약설은 자연현상설이 아니잖아요. 자연발생설이 아니잖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자연발생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만 해당돼. 가만. 나는 자연적 질서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2번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고 3번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 참여 기회는 가보다 나에서 제한된다. 맞죠? 직접유죄와 대의제의 차이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에서 국가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가에서 국가는 그렇죠. 국가는 개인이 추구하는 왜 국가가 있음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나에서는 어때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4번도 맞다고 봐야겠죠. 2번만 땡. 15번 문제. 그림은 민주정치의 역사적인 발전 형태. 민주정치 역사적 발전 형태는 3단계죠. 어쩔 수 없이 이거 지워야겠네요. 삼 단계 복습. 이 그림 기억나요? 자, 3단계.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근대 시민혁명기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치 형태에만 불과하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요.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기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게 뭐냐면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죠? 중세가 있잖아. 중세. 중세를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죠. 헤브라이즘. 고대 아테네 중심의 헬레니즘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헤브라이즘이 등장한다고. 이게 뭐야? 신본주의라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암흑기를 맞이해. 그런데 이 교황들의 끝발이 이제 금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교황이 세계사적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교황이 헛소리를 해.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둔대. 이걸 과학자가 증명해버렸잖아요. 그 지구는 네모나대. 가면 안 된대. 땅돌이 떨어진대. 알고 보니까 원형이잖아. 이런 걸 다 과학자가 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끝발이 사라지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해서 신본주의가 이제 다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르네상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민주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민주주의가. 무엇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어떤 이념?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이념에 따라서 근대 시민혁명기의 정치의 의미는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 형태 플러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예요. 또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정치 형태도 되고 이념으로서 인간 존중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도 되고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생활 원리가 되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가 생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예를 들어보세요. 생활 양식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려, 자율성, 타협과 배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15번 보니까 이게 세 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 A, B, C가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대 아테네냐, 근대 시민혁명기냐, 아니면 현대 대중민주주의냐, 요거예요. 그 대중민주주의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죠? 보통선거. 보통선거. 보통선거 없었으면 대중민주주의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A, B, C가 뭔가를 확인합시다. 먼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습니까? 예 하면 고대나 근대겠죠. 아니요 하면 현대 대중민주주의겠죠. 그러면 C는 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질문.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면 근대죠. 아니요 하면 고대 아테네입니다. 그러면 시대순으로 나와 있네요. A가 고대, B가 근대, C가 현대 이렇게 됩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A에서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는 입헌주의 땡, 입헌주의는 근대에 등장해요. 직접 민주주의는 맞고 1번 틀렸어요.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성인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땡, 달리가 아니라 고대나 근대나 모두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참했어요. 여성은 그 고대 아테네에서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었죠. 말하는 동물이고. 그 누수 같은 사람도 여성은 교육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여성들한테는 매우 질타를 받죠. 근대까지 사고방식이 그랬다니까요. 여성들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한 게 현대 보통선거 실시. 우리나라는 2008년이죠. 2008년에 우리나라 호주제가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파워가 세져가지고 상속에서도 예전에는 여성들은 장남의 0.1%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똔똔 1대1로 받잖아. 이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민법이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성 파워가 굉장히 세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집안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저 설거지 잘합니다. 세탁기 돌리지도 않아요. 그래야 노후가 편할 것 같더라고. 아, 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15번 문제 하는 거죠. 3번인가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B에서 C로 발전했는데 기여했다. 맞잖아. 이 차티스트 운동이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보통선거가 실시가 되고 현대 대중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거니까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A와 B를 C와 구별해 주는 것은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입니다. 1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가 뭐예요? 본래 중세부터 성안에 거주하는 성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부르주아예요. 자본가 계급 뭐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9세기 초까지도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급의 불만 그렇죠. 부를 가진 부르주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노동자 계급이니까 플로레타리아라고 해도 되고 노동자 계급이라고도 해도 되고 피지배 계급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 노동자 계급의 불만이 고조시켰고 이들은 인민헌장 피플스 차트 이걸 들고 운동해서 이 피플스 차트에 나와 있는 노동자 농민에게도 선거권 달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차트를 든 사람들의 운동에서 차티스트 운동이잖아요. 그 차트의 말이 이 피플스 차트거든요. 이 인민헌장. 인민헌장을 내걸고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니까요.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가는 자본가 계급이고요. 나는 노동자 계급입니다. 자, 1번 가는 자본가 계급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였다.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주장했으니까요. 2번에 가가 주도한, 즉 부르주아가 주도한 시민혁명은 절대 왕정체제가 붕괴돼. 맞잖아요. 부르주아. 여기 있잖아,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바로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그 다음에 3번에 나가 주도한 차티스트 결과
노동자는 선거권이 없었으니까 노동자, 농민, 여성 중심으로 해서 차티스트 운동 결과 1928년에 영국에서 보통선거 실시 확립됐다. 맞죠? 1928년이 영국, 우리 한국은 1948년, 20년 차이 나고, 미국이 20년으로 좀 빠르고, 세계 최초는 뉴질랜드고. 그럼 4번이 틀렸는가 보네요. 가는 신분보다는 재산에 따른 정치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다. 틀렸네요. 부르주아는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이게, 이 부르주아는 제3의 신분이잖아요. 제1 신분이 뭐예요? 아니지. 성직자지.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이게 부르주아라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이게 3신분, 3계급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정치에서 발언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신분 제도에 따른 정치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계급은 재산에 따른 정치적 차별이지.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재산세를 내잖아요. 근데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세를 못 내잖아요. 재산세 안 내니까 너네들 투표하지 말라 이거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4번 신분보다 재산에 따른 정치적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은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돼요. 나. 됐고요. 17번. 시간이 많이 갔네. 17번까지만 조금만 쉴게요. 시간 조절 못했네. 다음 주부터는 시간 조절을 정확히 할게요. 하다 보면 앞에서 막 1시간 이상 하다 보면 뒤에 시간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다음 시간은 정확하게 50분 하고 10분 쉬고. 제 요망사항입니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일까요? 셋 중에 하나겠죠. 사회 계약론자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원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서로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이죠. 1번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게 절대 군주에게 양동한 거죠. 이게 홉스의 사상이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제. 이건 누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의지 나오면 누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인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절대 권력에 동의한다. 절대 군주주의. 홉스죠? 정답 4번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마무리하게요.